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정세에 접어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확진자도 증가해서 누적 88명이 됐습니다. 네, 긴장의 끈을 다시 잡아야 할 때인데요. 우려했던 대유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자제해야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충북에서도 사흘 연속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일부는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청북도도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A군이 도내 88번째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A군은 진천에 거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입국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친정엄마 병문안 차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을 다녀온 40대 B씨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아들 부부와 제주 여행을 다녀온 충주 50대 부부, 또 몰타에서 입국한 20대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거의 매일 한 명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 수도권발 유행이 충분히 지역으로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사흘 만에 늘어난 5명의 환자 중 3명은 수도권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충주 부부 확진자의 아들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도로 확인됐고 충북 87번째 환자의 친정엄마가 입원해 있던 안산시 병원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 등과의 교류와 각종 모임, 동호회 활동, 공연 관람 등을 위한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충청북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위험시설을 기존 12종에서 종교시설과 공연장, 식당, 카페, PC방 등 17종으로 확대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2학기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전체 학생의 등교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일부 원격 수업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2학기 학사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모든 유초중고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주만 해도 전교생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가 갑작스런 확산세를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변경된 학사 운영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학급 이하인 초중고등학교에선 학교 자체 판단에 따라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전체 학교의 21.4%로 170개교가 대상입니다. 학교의 어떤 구성 또는 공간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100여 명 정도 6학급 정도 이내면 충분히 아이들의 거리두기를 확보할 수 있겠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1학기에 겪었던 혼란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쌍방향 원격 수업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달 말 청주에서 대규모 야외 공연이 예정돼 있어 도와 청주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트로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하루 5-6천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주최 측에 행사 철회를 요청하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계획을 밝힌 가운데 주최 측도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기습방류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영동과 옥천, 무주, 금산 등 4개 지자체가 범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용담댐의 기습 방류로 영동과 옥천, 금산과 무주 등 4개 지역에서 6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7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관리 실패에 따른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유입량이 치솟기 시작한 용담댐은 지난 8일 계획 홍수위에 불과 5cm만을 남겨뒀지만 이를 방치하다 폭우로 초당 2,900톤의 물을 갑자기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는 용담댐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보상은 물론 댐 운영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용담댐 측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상시 이렇게 물을 얼마 방류하겠습니다. 4개 지역 군수 등이 참여한 범대책위원회도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환경부와 금강홍수 통제소에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 두 번째는 앞으로 향후 대책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 두 가지가.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4개 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가운데 수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높은 수수료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기존 수수료를 90% 가까이 낮춘 충북형 배달앱이 운영을 시작합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에 등록된 외식업소는 약 2만 3천여 개, 이 중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소는 30%에 가까운 6,500개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앱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에서 한 17%의 수수료를 내고 그다음에 배달비가 한 15% 정도 나가다 보니까 매출액의 평균 한 40%에 가까운 사항들이 나가고 업체당 한 달 평균 84만 원, 도내 전체로는 연간 500억 원이 넘는 수수료가 배달앱 운영업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 배달앱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10%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1.5%로 대폭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고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맞춤형 소비도 가능합니다. 충북형 배달앱은 앞서 도입된 타 지역 공공배달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대안을 택했습니다. 악플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당 사장님도 소비자의 리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 방식인 음성 주문 배달앱 주문 방식을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충북형 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충북 대표 배달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어제 CJB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청주 성원이 지역구인 이장섭 의원을 만장일치로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장섭 위원장은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기반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충북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녹색교통 전환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수소차 8,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24곳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음성과 제천에, 오는 2022년까지는 11개 시군에 모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